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참전하면서 그야말로 극단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 얘기 좀 해보려고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나오시면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종편 이런 데서 많이 뵙던 분들인데 아, 그래요? 요새는 하나도 못 나오죠, 장 소장님.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텔레비전 못 나간 지. 텔레비전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 MBC 저희 밖에 나가죠. 없어. MBC 뉴스 외전 YTN. 이것만 나가죠. 잘렸어, YTN. 사장 바뀌고 나서 사장 잘렸어. KBS 바로 KBS는 사사건 다 잘렸고. 거기서 사장 바뀐 다음에 다 잘렸고. 아니, 내가 봐서는- 보수파 패널이 왜 이렇게 잘려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저는 먹고 궁금한 살기 게 힘들어요. 지금 네, 먹고 살기 보수파 힘들어. 패널이 없어서 네. 당에서 무슨 방송 특공대를 만든다는데 에? 특공대? 아니 정말 뼛속까지 보수 농객을 그러니까. 놔두고 못 나가게 하고 무슨 방송 특공대인지 그 나는 이해가 안 서영주 돼. 부대변인 그래도 좀 나가지 않으세요? 저는 종편에 하나씩 나가요. 네.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 형 상대로 장성철 소장을 원한다. 원한다. 늘 원하고 있는데요. 안 그 불러? 자식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불러.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런데 한동훈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같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시 전략인 것 같은데요. 무시? 네. 그러니까 장해찬하고 뭐 굳이 뭐 말을 섞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장해찬은 참 처음 방송할 때부터 좀 알았었는데 너무 정치를 잘못 배운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네. 과거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정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알았던 사실을 갖고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럼 이제 누가 장해찬하고 얘는 언제든지 나랑 등을 질 수가 있겠구나. 얘랑 네. 은밀한 얘기는 나누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뭐 어떻게 정치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갑자기 얘가 왜 참전을 하냐고요. 이렇게. 이 와중에. 네. 네. 지금 전당대회 참전을 왜 해? 네.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참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보복성이다. 보복성 폭로. 보복성 폭로다. 네. 그러고 보여져요. 근데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봤지만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네. 잘 못 보던. 아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선이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정도. A라는 진영에서 몸을 담았어. 네. 근데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B 진영으로 갔어. 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철새? 우리가 먹던 물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 네. 우리가 있던 곳을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비판해도 괜찮은데 이 친구는 계속 정치할 건데 네. 이런 식의 폭로가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정선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이제 보통 정통파라고 하죠. 이게 진짜 정치다라고 봤을 때는 요새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바뀌었어. 이 진영에 있다가 요 진영 가면 최소한 자기가 있던 진영에 침을 뱉지 않는 게 정치의 도고. 그게 따져보면 저희가 말하는 강호의 도인데 네. 그렇지 않고 요새 정치인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더 큰 공을 세우려면 이쪽에 침을 뱉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다른 거 갈 때는 더 큰 침을 뱉으면서 가는 거를 사람들은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욕을 하는데 지금 덜어 이제 정치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영리하다. 이게 정치다. 진짜?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뭐 비모 의원이나 네. 이거 홍준표 라인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한동훈 라인으로 오는. 왜 배현진이라고 얘기를 못해? 왜? 아니 저는 비모 의원인가 하여튼 이런 분들을 보면 갈 때마다 침을 세게 뱉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근데 그분은 녹음도 막 하잖아. 그래서 막 그러니까 틀고. 녹음도 하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치의 어떤 그런
멋이 사라지고 네. 그게 마치 영리한 것 마냥. 그러니까 이득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입장을 바뀌더라도 이게 그냥 정치 영리하게 하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소장님처럼 이건 정치에도 어긋나는 사람이 이런 분들은 정치와 자기가 없어하면 이 정치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 이용해 먹고 또 활용하고 그냥 이게 당연한 듯이 정치가 오히려 돼버리고. 장 소장님이 텔레비전에 못 나와. 그러니까 안 써줘. 그러니까 이게 야, 정통파들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제가 만약 사파 정치가 횡행하는. 제가 26년 동안 보수파 진영에서 활동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당적을 바꿔가지고 민주당으로 갔어.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누군가의 뭐 특보가 되거나 네. 뭐 아니면 참모가 됐어.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비판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거는 정치적인 진영을 바꿔가지고 내가 알던 그 내밀한 비밀을 갖고 네. 내가 몸담았던 먹고 살았던 그 진영을 욕하는 것은 그런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치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거고 예찬이도 솔직히 저 공천 주세요 좀 제발 하면서 얼마나 또 아부를 했겠어. 네. 본인은 뭐 한동훈한테 아부 안 했겠어요? 문자 안 보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참전했겠냐? 네. 사주다. 어디 사주냐? 용산 사주다. 용산도 본인이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예찬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나는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네. 대통령실에 네.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가게 돼 있다. 본인 야. 입으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자기는 대통령과 여사를 보호하고 대통령과 여사가 미는 사람을 네. 이번에 도와줘야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뭐 내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뭐 하든 난 대통령이 날 비서관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네. 이러니까 이런 식의 막대 먹은 짓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제가 그동안 예찬이 비판 별로 안 했었는데 네.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고 예. 얘는 정말 정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를 저버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실속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끝까지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소신이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예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그냥 장사죠. 그러면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내용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장해찬 이 전체고도 그런 게 보면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이 씀직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원희룡, 그렇죠. 장해찬. 네. 그렇죠. 말하자면 네. 5도 출마, 뭐 뒤에서의 사주.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의혹 제기 자체가 어떤 근거나 근본이 없어요. 통상 이 전당대회에서 공격 포인트를 좀 잡거나 정치적으로 하려면 육가원칙은 최소 갖춰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설로 댓글 부대를 했었다. 저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하세요.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덧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댓글 발언에 어떤 범죄는 아니더라도 댓글팀을 운영했구라는 의혹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하나면 첫 번째는 용산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용산 여사예요. 아니에요. 용산 아니에요? 아 무슨 용산이에요? 한남동이라고요? 용산에서는 계속해서 한남동이야? 우리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해, 관여 안 해, 오해 설득하지 말고 다 조심조심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용산이 개입한 건 아니잖아요. 한남동이 개입한 한남동에서 아니 용산과 한남동은 한 몸 아닌가요? 용산과 한남동 아니에요? 그 얘기 못 들었어? 뭐예요? 쫓겨났다고? 아니 쫓겨나? 누가 쫓겨나? 아니. 쫓겨나? 누가 아니, 쫓겨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대통령 쫓겨나? 몰라요. 전혀 야 이거 오늘 폭탄이 계속 그건 나온다. 안 네, 안 돼. 안 돼. 뭐 그런 얘기들이 저작거리에서 돌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용산에서 한남동을 이렇게 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 야, 때문에 그건 사실대지 진짜 하긴 별별 얘기가 안 다 되기 있구나. 때문에 이제 장윤선이 취재 편의점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저는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보냈던 문자 중에 보면 댓글팀을 통해서 예, 이거 중요한 어떤 거예요. 공격을 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보도 나온 걸 종합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서 불쾌감을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장해찬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에 네. 바깥에 사설에 댓글팀을 운영했다. 네. 그러면 법무장관 시절에 이 댓글팀이 네. 과연 누구와 같이 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장관 친했어요. 네. 같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형으로서 매우 친했고 예. 따지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수시로 얘기도 하고 카톡도 뭐 수백 차례 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 댓글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혼자 사설로 외부에 운영을 했겠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이 장해찬 최고의 발언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댓글 운영팀이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 운영팀과 같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같다고 유추할 수 있죠. 보기에는 같은 팀이 찢어졌을 수는 있는데 이게 두 개의 팀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이 댓글팀 문제를 갖고 논평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확인도 안 되고 네. 만약 이것이 아니 왜냐하면 사실 장해찬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팩트라는 거고. 그 개의 말을 갖고 논평을 하는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이런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장해찬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 모르겠어요. 근데 실체 확인이 안 되더라고. 제가 다 물어봤는데 그래요? 안 돼가지고 실체 확인이 못하겠어요. 안 돼요. 예. 네. 아니 근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그것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대표가 분석했었던 거거든요. 던킨 도너스. 던킨? 예. 저런 사진을 찍힐 수가 없다. 왠 저 누가 찍어준 거다. 그리고 아침에 그 바쁜데 과천에서 서울역 들렸다가 그 던킨 사기 위해서 서울역을 들렸다는 건데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런 사진을 찍는다면 근데 이제 이해가 안 제가 된다라고 서영주 그랬었거든요. 소장하고 되게 친해요. 네. 여러 가지 긴밀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내용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사이가 나빠졌어. 네. 그래서 저나 서영주 소장님 한 측에서 네. 막 옛날에 말이야 쟤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지금 깐다 막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이게. 아니 맞고 틀리고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영을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네. 아니 정치를 떠나서 네. 이런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네. 싫어요 정말. 아니 그런데 정말 너무 사실 좀 제가 보기에 장수님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쵸?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요. 솔직히 진짜. 너무 민망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대권 후보 예. 그리고 뭐 유력한 정치인들 많이 모셔봤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는 팬클럽이나 네. 아니면 뭐 지지자들한테 대표님 뭐 이런 거 하는데 좀 댓글도 좀 달아주고 좀 지지 좀 해줘요. 좀 사진도 이렇게 있으면 좀 올려주고 다 이러지. 이렇게 네. 안 하는 게 바보지. 근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했냐 불법적으로 했냐 예. 그거는 문제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은밀한 얘기들을 까발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에 있었고 그쪽이 계속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치졸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댓글팀이란 단어를 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먼저 문자를 폭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자기 고백 일기를 쓴 것 같아요. 일기야 네, 일기. 이건 문자가 사실상? 아니라. 그래서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 기대 앞으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구나. 댓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난 갈등의 원인을 본인이 밝혔잖아요. 자기 때문이다. 네. 그런 거 우리 궁금해했잖아요. 아니, 추측만 했잖아. 유난 갈등이 그냥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천했다는 논란으로 자기 멋대로 공천해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눈높이의 명품백을 언급한 게 화가 났다. 추측에만 우리가 그쳤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로 인해서 네. 두 분이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댓글팀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대응 안 하는 거는 장해찬의 발언에 대해서 뭐 무대응도 있겠지만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로 드러날 부분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고 이 이슈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백지장 한 장 차인데 정치권에서 아까 장 소장님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옆에 있는 참모들은요. 그 누군가에게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뭐 김모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뭐 좀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현장에 와주세요. 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하거든요. 네. 그거는 댓글 그게 부대가 홍보 활동 아니에요? 그런 홍보 홍보죠. 그러니까 홍보와 댓글 팀은 다른데 네. 김건희 여사가 말한 댓글 팀은 팀이에요. 네. 팀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업식으로 이렇게 뭐 30명, 40명씩 뽑아서 월급 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댓글팀이라는 정치권이 말하는 댓글팀의 실체가 보통 뭐예요? 댓글팀은 이제 네. 턴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턴키? 턴키. 그러니까 한 사람 너무 깊숙한 거 빨리 얘기하는 얘기해봐. 아니 너무 재밌어. 빨리 이런 얘기해요. 예. 그룹핑이 돼 있어서 그룹핑? 내가 좀 SNS나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동네에서 좀 댓글 좀 써. 그리고 댓글 좀 쓰는 사람이야? 댓글 좀 쓰고 내 주위에 그 댓글 좀 쓰는 애들이랑 자주 정기 모임을 해요. 해. 그러면 그룹핑이 돼서 우리가 카카오 뭐 단톡방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 본인이 한 10명 데리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이 10명이 되면 100명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태가 뭐 댓글 SNS가 이런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예. 아무데나 쓰면 돼요. 아니 버스에 카페에 써도 가서- 되고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범죄가 되려면 좌표 지정이죠. 좌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여론 자체를 이렇게 만들으십시오. 말하자면 주가 조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론 조작. 여론 조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팀이라는 부분들이 예. 조사가 됐을 때 그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예.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드루킹 특검에서 매크로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매크로는 이제 범죄지. 그거는 이제 범죄잖아요. 기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범죄가 확증이 된 거지만 아니, 근데 그거 댓글이라는 부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한 1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제 지지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 지지자들한테 주위에 있는 가족들 5명씩만 홍보를 체크해 주십시오. 퍼뜨려 주는 거. 이거는 정치행위예요. 예. 댓글이 아니라. 예. 근데 댓글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불리한 여론을 댓글 조작을 통해서 뒤집으려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댓글팀이라 할 수 있죠. 돈도 줄 거 아닙니까? 돈은 이제 공짜로 해줄 리는 없을 오는지 거예요.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노가다 십장들한테 돈이 내려가듯이 누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그러면 노가다 십장한테 뭐 얼마를 주든지 네, 턴키로 턴키 방식으로 네, 주면 그거 알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뽀빠이라는 표현 쓸 뻔했어요. 저는 정치권 쓰면 저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지금.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당면서. 저는 네, 저도 내부에서 다 아는 것 얘기만 같은데. 들었지 네. 뭐 이렇게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그런 운영 옛날에 방식이 있더라. 그랬다. 옛날에 그랬다고 이제. 옛날은 인터넷 자유당 생기기 전에 시절에. 자유당 시절에 근데 인터넷도 제가 없는데 봐서는 무슨 휴대폰도 없던 시절 그 얘기라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고전적인 정치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좌표를 찍고 자 아무개 이런 거 한 거 이거 좀 해결해 줘라고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장해찬 후보한테 이준석 좀 방어를 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뭐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쾌감이나 네. 여러 가지 뭐 화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동훈 위원장 대국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퉁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맞지 뭐 이거 가지고 뭐 티격태격 싸울 거예요 뭐. 나는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보면서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참전한 친윤 그룹들의 설계가요 이렇게 참 바보 같은 바보 멍충이. 그래 바보? 멍충이라고 하고 싶어. 바보 멍. 아니 신윤계? 이게 치밀하지도 않고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그냥 유치한 공격이에요. 예. 뭐냐?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제거해달라고 장해찬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이런 논거로 됐는데 보세요. 그때 이준석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체리따박 날린 사람이 네, 대통령 대장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과 무슨 관계예요? 상관없어요. 하명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체리따박 날린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동훈아 날려 작업 좀 해. 네. 이렇게 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준석 당시 대표를 날리려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마다 그냥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놓고 이준석 대표한테 뭔 새끼 하면서 아 빨리 제거해라 이러니까 아휴 또 우리 형이 역정이 나셨네. 이제 그만 격노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나서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거 다 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이 안 좋다고 다 까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어요.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실제로 어제 그 TV 토론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의 본심이 나왔어요. 당시 상황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도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공개됐을 때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용산도 죽어.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멸각인 거 아니에요, 장수영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더 강한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자 가지고 왜 너 예의 없고 어떻게 감히 여사님의 문자를 싣고 네. 정치적인 판단력도 너는 별로 안 좋은 애야 막 이러는데 그럼 앞뒤로 전후로 받은 내가 문자를 다 깎아? 그러면 당신들 무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더 센 단어를 썼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개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책이. 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 이슈는 더 이상 확전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원희룡 쪽에서는 자극적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 하나만 더 까면 안 될까 막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용산은 좀 말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진짜 한판 제대로 붙어볼래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근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사실 앞서 이제 서영주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제 또 나경원 후보도 지적한 대로 대통령 없고 출마한 거 아니냐. 떠밀려주고 너 나가 너 나가. 등 떠밀는 그래서 거죠. 왜 나왔냐 계속 왜 나왔어요? 계속 나경원 후보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용산에 미션을 받고 나온 거고. 아니 대통령 뭐 전날 만났다 그러고 그냥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 4분 동안 출마 선언문 읽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문자 폭탄 던져지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 되게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왜 열받아 있어요? 아니 나를 출마시켜놓고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김기현대처럼 도와줘야지 왜 나를 안 도와줘? 나를 이렇게 무방 그냥 뭐 방치해놔? 이게 말이 돼? 아 김기현만큼 날 도와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당선시켜야지 날더러 나가라고 했으면. 그래서 용산과 윤핵관들에게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냐고 진짜 나 그럼 만들어. 맞아요. 장사님 맞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한 대로 지금 저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나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총 내려 이거예요. 근데 예찬이가 옆에서 빵만 하는데 빵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황스러운 거거든. 이거 지금 이건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서로 캐비넷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김기현 당시 대표는 김기현 대표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나 뭐 나머지 안철수 후보들은 캐비넷을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공격을 해봤자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쭉 무릎 꿇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긴장 안 했지만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은 지지도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사처럼 일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안다. 많은 걸 안다.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님이 정확히 정말 어제 TV 토론의 핵심을 짚으셨는데 그러니까 내 거 다 공개하면은 니들 정권 위험해져.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이게 어제 전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파탄날 거다.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도 싸울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지만 저는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문자 주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가 네. 한동훈한테 책 잡힌 거예요. 맞아요. 책 잡혔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도권은 네. 한동훈에게 넘어간다. 한동훈 넘어간다. 눈치를 볼 것이다. 예. 동훈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동훈아 나 좀 보호해줘. 정확히 보셨어. 시동생 나 좀 보호해줘. 내가 옛날에 넥타이도 사다 주고 밥도. 멸치도 졸여줬잖아. 고기도 사주고 스카프도 기억나지. 나 좀 보호해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장소희랑 똑같은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이 뭐 친윤계에 세웠다 하지만 네. 저는 병풍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한동훈을 무릎 꿇칠 수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에게 나름대로의 위축감을 둬서 용산이 움직이면 너 힘들게 될 수 있어. 라는 수준에서의 주도권 싸움인데 이쯤 되면 이제 예전에 본인이 키웠던 네. 이제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키워줬고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이제는 주인과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는 싫은 소리를 네.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게 되는 정치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한동훈이 그래도 본인들 눈치를 보고 네. 나름대로 좀 굽신거렸다면 네. 이제는 이 두 부부께서 이제 한동훈한테 굽신거리는 게 싫은 거야. 그런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는 전당대회다. 저는 이게 그렇게 전두환 노태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전두환. 처음에는 뭐 노태우를 네.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관도 시켜주고 대통령 뭐 당 대표도 네, 시켜주고 올림픽 뭐 조직위원장 같은 걸 시켜주면서 경력 관리 해주면서 대선 후보로 딱 만들어줬잖아. 네.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딱 되고 나서는 차별화하고 딱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김옥숙 여사가 네. 이순자 여사한테 그랬다며. 아우 전두환 대통령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말 선거 치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총선 이기려고 했는데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지지율 푹 까먹고 내가 당대표 돼가지고 대통령도 잘 보호해주고 다음번 정권 재창출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해먹겠다. 좀 가만히 계시라. 네. 그런 모욕적인 상황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식물 대통령 완전히 식물? 그냥 뭐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숨만 높다. 붙여놓을 것 7월 같아요. 숨만? 네, 숨만 쉬어? 왜냐면은 이게 뭐 탄핵 정국까지는 본인이 막아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다음에 네. 본인이 이제 정권을 가져올 욕심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켜서 본인이 먹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는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시킨 대로 해라. 그렇지. 나는 상황이 윤통이나 내 말 들어. 이런 그러니까 거네. 김건희 여사는 아는 거예요. 그 수모감을 내가 겪어야 되나? 아직은 아닌데. 네. 이게 뭐 아직 우리가 힘이 있는데, 3년이나 3년이 남았는데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훈 아직은 아니야. 네. 너 나중에 좀 나 1, 2년 남을 때 좀 나가. 네. 이러면은 좀 기간이 좀 줄어들 텐데 3년을 이제 한동훈 눈치 보면서 그래 동훈아 네가 시킨다 할 테니까 그래도 나 면 좀 세워주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자, 가장 우려하는 그러면 거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막 문자가 나오고 막 예의가 없다, 뭐 인간이 아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대한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오늘 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네. 두 군데서 나왔어요. 여론조사 한 거 그래요? 그리고 어제 YTN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네. 오히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네. 원희룡 후보 지지율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오늘 그 KBC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뭘? 지지율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다녀보면 당원 안에 확연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열심히 하시라. 네? 열심히. 꼭그 선거를 하면 지는 후보들이 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아 그래? 가면은 그 지지자들이 현장 분위기가 현장 다르네. 분위기가 바닥 다르다. 민심은 달라.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샤이 원희룡이 있어. 원희룡이 많아.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이 문자가 폭로된 다음에 그냥 경론이 일어나고 이거 한동훈 안 된다. 이 분위기가 많아졌다는데요. 제가 양쪽 캠프의 실무자들을 거의 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통화해서 분위기를 알아보는데 예. 원희룡 캠프 쪽에 실무자들 대다수가 원희룡 후보와 다른 평가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흔들린대. 움직임이 없대. 흔들림이 없대. 당원들이? 균열을 못 낸 거죠. 네. 균열을. 통상 처음 봐요. 배신자 프레임 들어갔죠. 예. 최병 특검 갖고 예. 그다음에 문자를 가지고 책임론 들어갔어요. 그다음 배은망덕론 들어갔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통상 선거를 들어갈 때 이게 이슈를 하나 빵 터뜨려서 이게 대세론을 하는 후보 자체에 균열을 내야 그 균열 사이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넣어서 벌리면서 판을 뒤집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네. 금도 못 껐어요. 금도 그리고 스스로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충수를 뱉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하명이라 받는 네. 말하자면 부하 형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 미래가 없다. 또 윤석열인가?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뽑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하명받고 지시받고 네. 말하자면 오도받고 나온 사람들의 공격이 예. 그렇게 유효타도 아닐 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이 전당대회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수 지지층도 그럴 것 같아요. 지겨워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다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 그분의 문자가 지금 전당대회를 뒤덮어가지고 맞아. 본인이 의지하고 싶었던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다.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지켜줘야겠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네. 좀 프레임을 좀 전환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재명을 내가 그냥 완전히 때려잡을 수 있다.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 누구냐? 나 일타 강사 원희룡이다. 네. 지난번에 졌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근데 이제 대장동 이슈 제기하고 네. 뭐 대선 때 자기가 이겼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결국에는 여사 문자 씹어가지고 네.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데 네. 큰 도움을 줬다.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렇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네. 봐라 이재명이 이렇게 한 사람 한동훈 네. 이 나쁜 사람 이거 찍어주면 안 돼. 이렇게 프레임을 좀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가다가 같아요. 북한 개입설도 나오겠네. 한동훈 북한 개입설. 뭐그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더한 것도 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원희룡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건 맞으나 잘 섞어야 되는데 네. 저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세게 공격하면서 나오면 이 뭔가 야당과 선명하게 작지만 잘 싸울 수 있는 당대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건데 처음부터 본인들이 최병 특검이라는 어떤 한동훈 후보가 던진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그 안에서 뭐 배신자 얘기하고 이제 바꾼대.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늦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뭐 친인척 가족 간에 뭐 아는 사람의 뭐 사적 공천 네. 안 먹히는데 네. 어제 토론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딴 저 소리 원희룡 하더라고요. 후보 오버보버 하는데 네. 저 본인 정치 영사에서 가장 흑역사로 남을 만한 장면이었을 거야. 원래 잘 웃기잖아요. 예. 양평고속도로 일타 강사다는데 이거 말이야 내가 저기 김건희 여사 일가땅 이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려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제가 일타 강사입니다. 막 우겨대잖아요. 아니 성관위에서 그렇게 언제부터 성관이 생각했다고? 성관위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안 고양이 한 쥐 거다. 생각해 준다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무감찰 차원에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인척 간의 그 공천 논의한 거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전체 다 부인하기 시작하면 이거 조만간 내가 밝힐 거다. 예찬이랑 똑같은 얘기하네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서 나는 사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 하겠다라는 게 네. 하루를 못 간다니까요. 하루. 왜냐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같이 민생 챙기겠습니다. 네. 저희 물가 잡고요. 네. 같이 제값 하시죠. 잡고요. 네. 저기 뭐 부동산 문제 잘 같이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러면. 뭐 보면 공격이 돼.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 나쁜 놈이에요라고 해서 제 지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지금 당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네. 그래 한번 한동훈이 삶아 먹든 볶아 먹든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은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과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총선 졌는데 앞으로 계속 대통령과 한 팀이 되면 지방선거 대선이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은 뭔가 좀 똑똑해 보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예. 현명하게 뭔가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최상병 특검 문제도 저 꼴통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고 대안으로서 법안을 만들다고 하니까 뭔가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바꿔볼 수 있겠구나. 네. 일단은 그냥 이번에는 한동훈 해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에 뭐가 안 먹힌다고. 그렇구나. 먹히려면은 네. 진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 다 모아놓고 네. 한동훈 쉬기만 해요. 저기 나 배신자고 말이야. 옛날에 이랬는데 나 이랬어. 진짜 이거 이 배신자 당원 여러분 좀 심판해 주세요. 막 이래야 된다고요. 네. 그럼 그럴 수가 당무개입이죠. 없잖아. 네, 그건 당무개입.
네,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근데, 없으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이 문자를 장소장님 누가 공개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친윤계 의원들한테 알려준 거다라는 게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제가 파악한 거는 네. LC예요, LC. LC? 네, 이철규는 이철규? 아니고 LC고 LC 이 LC가 네. 근육도 많고. 김규환 근육이 많은 LC? 이용? 아니야. 김규환 CBS 논설 실장에게 예. 이렇게 알려주고 공개도 좋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 오늘 오전까지 예.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이 L이 L이 누구예요? 주범이다. 근데 이 L은 이 뒤에 누가 있겠어? 대통령? 김건희?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도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문자잖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겠죠, 당연히. 이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각종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보여주고 에이씨 네. 이우리 진짜 건이 문자를 씹어서 나쁜 놈 너 사퇴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예, 예. 너 사퇴 해가지고 21일 날 이관섭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막은 네. 저는 요 L인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L로. L이 그러면 이름이 최종적으로 세 그 글자예요? L이 이름이 세 글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아 세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글자예요? 이용은 아니야. 아, 이용은 아니에요? 이용 그 급에도 안 된다. 그 급도 안 돼요. 안 돼요. 이용 의원은 이철규 의원도 아니고. 아니에요. 듣는 이용 기분 나쁘겠네. 그러니까 그럼 누구예요, L은? L은 제가 밝힐 수 없으니까 L로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게 대통령이 1월달에 친윤계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다.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속상해서 1월달에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시기는 아니다.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뿌린 거예요? 최근에? 아니 뭐 오케이가 원래는 다 오케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네. 오케이는 최근이겠죠. 최근에 김규환 오케이가 난 실장이 거다. 김규환 실장이 이렇게 할 때 왜냐면은 일설에 의하면 네. 한 2주 전에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대통령실 중요한 고위 관계자를 불러다가 아니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거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 설. 그 얘기를 떠돌아다니는 소문.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인가가 자기가 확인했다며 그 김건희 여사가 홍철호 수석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확인했대요. 용감한 분이시네요. 사업체도 운영하시면서. 아니, 이제 본인이 그랬다는 설이 확인했다는 있어. 예. 설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참.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판을 한 거라고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장 소장님이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큰 용산의 힘이 움직일 거다. 관저의 힘. 관저의 힘이야? 관저의 힘. 알았어. 한남동의 힘. 한남. 한남동의 힘이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자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런 것 이 같아요. 문자로 끝나겠습니까? 더 한 것도 나오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건드려봤는데 흔들리질 않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상병과 관련해서 그 이종호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는 또 다시 숨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더 하면 그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 발 물러선다. 아니요, 원희룡 캠프 쪽에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네. 한 방이 더 있다 계속 그러더라고. 한 방이 더 있다. 그게 뭘까? 더 이제 심각하고 자극적인 게 한 방이 더 있다. 네. 두고 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더라고요. 위원장을 향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 네. 두고 보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냐,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살짝만 얘기해 좀 그랬더니 설마 안 된대. 한동훈 특검 내용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카드는 쥐고 있으되 지금 이 국면에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대세론이 다시 또 굳혀져 가는 거네요. 어대한 아니 가는 처음부터 거네. 대세론이었어요. 그러면 1차에서 그냥 되겠나요? 결선 이 정도 저는 분위기가 결선 없어요. 없다? 결선 없다?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어제 1차 토론회를 보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구나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네. 더 이상 뭐 동력을 받을 만한 안 봤잖아요 어제 TV 토론. 봤어요. 네. 네, 가면서 봤어요. 쇼츠로 봤잖아요. 아닙니다. 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끝까지. 그래서 네. 제가 보기로는 끝났다. 네. 이게 더 이상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윤석열 후보 자체도 그렇지만 그 친윤 그룹에서 이 스크램을 짰던 두 후보가
전혀 힘을 못 썼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수가 좀 무쇠가리만큼 12선이잖아요. 합의 세 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영선인 정치 초년병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영선에게 그 어떤 치명타도 주지 못했다. 심지어는 누워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누워서 뱉은 침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네. 원희룡 후보 자체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뭐 어떤 한 방을 준비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하와이 좀 순방하시고 네. 콧바람 쐬고 돌아오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뭐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왜 돼요? 그러냐면 지금 이종호 씨 녹취록이 공개가 네. 되고 네.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고요. 임성근 1사단장의 거짓 부분들이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경북 경찰청 수사가 정말 그 예측했던 대로 임성근의 그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와서 거부권 행사 한 번으로서 털 수 있는 게 아니다. 갔다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겠죠. 네. 처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들은 이 한동훈 후보를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공개했던 문자 자체가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될 정치적 뭐 법률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당무 개입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근데- 지금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윤석열 하면 대통령 살려줄 거예요. 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딱 표현하면. 그 뒷목 잡고 3년 끌고 가. 아니 그런 극단적인 그건 안 돼요? 표현이고요, 장 기자님.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가서 주도권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한동훈에게 호흡 맞추는 아. 그런 형태가 될 건데 네. 아 근데 이 불같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 오늘 한겨레 아니면 박스 죽어. 보셨죠? 아니면 죽어. 아니면 진짜. 죽어? 죽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혈압 올라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면 그래도 3년을 유지하려면 네. 한동훈 후보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당시에 최병 특검을 얘기할 때도 너 대통령 버리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나는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네,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유지를 자기가 야 해가면서 무섭다. 주도권은 내가 할 테니까 이건 용산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한테 더 이상 네. 그냥 같이 가려고 하지 날 찍어 누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윤통이 그거를 용납 못하죠. 많이 컸네. 네. 이게 옛날에는 아니야. 그냥 형님하고 네. 따라다니면 시킨 대로 하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딴 땡땡 어떻게 믿냐? 이게 오늘 한겨레 박스 보셨잖아요. 제가 또 듣기로도 네. 참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이게 설이긴 한데 비대위원장 임명을 보내놓고 일주일 만에 네. 윤통이 예. 이 사퇴하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가 나왔답니다. 어. 그때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들은 바로는 예.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일성에 써먹으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어놓으려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네. 내어놓을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던 것들이 네. 대통령한테 들어가면서 네. 정리해라. 아. 라는 얘기가 일주일 만에 나왔고 그거를 당시 비서실장이 만류해서 네.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이다. 그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문자와 그 마지막까지 보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성역인가? 그렇게 봐야 성역이- 돼요, 장 소장님? 예? 본인이 계속 얘기해놓고 뭘 물어봐요. 성격이라고 뭐 자기도 얘기해놓고 우리가 2년 동안 갑자기- 수십 번 얘기한 거 가지고 뭘 뭐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봐요. 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이게 누구의 나라예요? 아니 근데 문자 누구의 내용을 일.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는 겸손하고 예. 참 예의 바른 분이로구나. 근데 내용을 봐봐. 아니 근데 그 내용이 또 약간 윤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너무 아니, 어쨌든 뭐 윤색되든 안 됐든 네. 그런 식의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알고 있던 김건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말 센 사람이구나. 그 당시엔 다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화내고 참모들도 네. 반하고. 근데 내가 사과 결정하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당신이랑 나랑 결정하면 네. 다 나머지 사람들 다 정리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어. 당신 결정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김건희 맞다이 이런 거. 이제 승부사죠, 승부사. 김건희 한동훈 맞다이. 근데 이런 거야? 재밌는 게 저는 사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극. 사극?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지금 사극 찍고 있구나. 아. 사극이 뭐냐? 네. 앞에서는 뭐 마마
하고 이렇게 있다 뒤에서 궁중암투가 벌어지는 게 대부분 사극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동훈 후보는 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지금 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보도가 최근 어젠가 오늘인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 내가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아주 개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이다. 아니 진중권 교수하고는 그렇죠. 진중권 통화하면서도 얘기를 59분이나 통화를 했을까? 57분. 57분. 아니 원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어요. 아 원래 친했어요? 친했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네. 이쪽 면에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동훈 후보한테만 나는 사과할 거예요. 시키면 어떤 결정만 하면 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봐봐요. 사극 스토리 아닙니까? 뒤에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전반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독 한동훈 후보한테 먹잇감을 던진 느낌. 그리고 당신이 덜컥 먹으면 사과를 함으로써 성공을 하면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고 사과를 해서 실패를 하면 네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이거를 한동훈이 읽은 거지. 결투. 그럼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다. 승부수로 던진 거를 한동훈 후보는 그때 읽고 답하지 않고 공식 절차로 당신들이 결정해 대통령실에서 당신들이 벌인 일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서영주 소장님의 저러한 분석과 판단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야 총선 때 한동훈은 우리를 배신할 거야. 우리 말 잘 안 들어줄 거야. 총선에서 질 거야. 그러면은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거야. 근데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한동훈은 출마할 거야. 그때 내가 한동훈을 짓밟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문자 5개를 보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당시에는 진짜 사과를 해가지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에 완전히 폭망한 것을 좀 한석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런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저렇게 사이가 나빠서 으르렁으렁 되면 여권 자체가 상당히 분열되고 진흙탕에 빠지니까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밥도 그래서 먹으라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앞에 그 뒤로 계속 많은 문자를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일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엮이면 안 되겠구나. 나 여기서 엮이면은 공천 때도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이거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 그냥 여기서부터 문자를 씹자. 관계 단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막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 내외가 그래 그럽시다.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죽일 카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여전히 힘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너 말이야 왜 이렇게 너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기 옛날에 저한테 요런 문자 보낸 거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것도 보냈고 요것도 보냈고 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랬었지. 알았어, 네 말대로 해. 그러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당 대표가 되면 저기 투표 그렇죠. 108석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이 당 대표가 되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최소 17석. 특검 통과될 수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결심을 해서 국민한테 여론 조성을 하면 대통령도 흔들 수 있어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이 또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도 한동훈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에서도 이게 대표가 되기 전에 빨리 추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정치적 상황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집권 여당을 대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대단한 분이지. 집안을 잘 만나서 구수까지 해도 기다려줄 집안의 여력이 있고 네. 9가지 구수를 해서 저기 이제 검사가 돼서 여기까지 우여곡절을 버텨서 왔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따져보면은 그냥 검사로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생의 삶을 보면 굴곡지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의 경력을 통해서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을 허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분이 됐어요. 그 과정 속은 얼마나 많은 그 인간적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 머릿속에 아주 복잡 다단하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내가 살려면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튀어나왔다. 네. 이쪽으로서는 공중함투를 통해서 나의 사과를 못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한동훈에 대해서 승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사과를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득과 만에 하나 총선을 질 거예요. 108석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사과를 하더라도 뭐 115석인데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해서 받는 순간 져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때부터는 실패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들어오는 것이죠. 저 좀 걷어주십시오. 이런 상황들은 저는 고민 끝에 했을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반격의 카드 없을까요? 여사님 이거 잠깐 그때 이거 이 문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 버릴까요? 그냥 나 당 대표 그만두고 나 그냥 이거 얘기해 버릴란게 그냥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때는 같이 죽을까요? 이런 같이? 그런데 나는 당 대표 되면 당 대표 그만두면 끝이지만 네. 김건희 여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가요. 수사받아요. 대통령 자리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뭐 우리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권력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력은 힘이 없어요. 그건 지지율로 나타나죠. 네. 지지율이 정말 40% 넘게 나오고 일정한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 윤석열 막 이러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이 낮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나오는 상황 네. 그리고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쓰나미로 밀려오면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아유,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대통령으로서 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권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네. 검찰도 결국에는 아,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검찰도 말을 안 들을 검찰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권력의 미래 예. 권력으로 예. 향하게 되죠. 그게 검찰 속성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7월 23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 8월 늦어도 8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죠. 해야죠는 맞는데 네, 하겠어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검찰이. 거기에 일단 서울지검장을 예. 그래도 저기 민정수석 라인 각성재 예. 법무장관 라인으로 가 꽂았잖아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지검장 자체가 그 부분을 지킬 것이고 저는 이럴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님 네. 저 지금 저는 나가겠습니다. 소환 조사 받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출두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씹어. 대통령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과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나가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검찰을 소환 조사 이용하겠습니다. 대표님 씹어. 그러면 또 대통령 경로하고. 경로하고. 근데 그다음에 또 신문 나오고. 그 보니까 참 고약스러운 게 그 대통령이 하와이 네. 순방을 갔잖아요. 나토로 예, 해서. 예. 근데 이 일자에 맞춰서 저는 뭔가 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게 예. 첫 번째 경북경찰청에서 예.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면접을 줘요. 그렇죠. 이게 하와이 가기 전입니다. 맞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생기죠. 생기기 때문에 네. 부랴부랴 13쪽 중에 7쪽을 임성근 1사단장이 면접으로 줬어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눈에 띄던 게 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어떻게 하지? 왜 말이 불공정하지? 했더니 검찰에서 흘려요. 소환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부분들도 답변을 해준 거잖아요, 검찰이. 예, 예. 우리 나갈 거야. 근데 뭐 변호인이 또 안 나간다고 근데 그랬잖아요. 하와이를 딱 뜨고 나니까 변호인이 예, 어떻게 영부인을 소환한다는 게 뭐 맞냐, 네. 뭐 이게 뭐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 권력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대통령 부부를 좀 편하게 해주려는 신기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쾌하다. 나는 좀 개인적인 신경을 느꼈어요. 지금 뭐 수해 때문에 지금 서울은 뭐 해가 쨍쨍 나고 폭염주의 34도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밖에.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 났어요. 도망가시는 분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지금 해외 순방 특별하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물론 이제 나토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데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위대한 외교적인 업적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가서 또 많은 사람들 격려도 하고 이미 한국에서 탔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요. 네. 뭐 해외 나가시는 게 해외 순방하는 게 나라 돈 비상금 털탈 털어가면서 나가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이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기도 참 귀찮은데 네. 저는 이게 불쾌했어요. 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하와이에 가서 했다. 하와이안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고 네. 정말 그것도 나흘 만에 했어요. 네. 심사숙고하지도 않아요. 15일 안에만 결정하면 되고 다녀와서 해도 됩니다. 참모들과 얘기하고 여론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 경국検察의 수사 결과 발표가 본인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마땅히 했는지 고민도 안 해요. 고민한 척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이 장병의 죽음 앞에서 본인이 저지른 수사 위협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는지를 느끼긴 하는지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하와이 가서 그냥 비행기 안에서 쭉쭉 거부권을 결제했다. 정말 뭐 아 그렇게 일을 너무 빨리빨리 화가 신속하게 나더라고요. 처리하는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뭐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예, 자꾸 보수파 드네요. 쪽에 한마디만 제가 더 네, 할게요. 그래요, 보수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새롭게 리셋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식물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괜히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 보호하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완전히 진흙탕 속에 빠져서 망가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호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보호를 해요? 그거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은 국민을 보호해야죠. 국민 편에 서야죠. 왜 권력자 편에 섭니까? 자꾸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자신들의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권력을 이용을 하면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여권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내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기울기가 확실히 기울었다. 그리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만약에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월 관계가 바뀌어서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윤성 기자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정보도 많은데 자꾸 물어봐.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무슨 들어요. 소리예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역시 장성철 소장은 정보가 많다. 라고 제 욕은 별로 없죠. 제 이재명 대표 얘기만 안 하면 제 욕은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소영주 소장도 정보가 많은데 왜 작가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두 분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알뜰한 정보 네. 감사했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